영화를 찾아 방황하는 히치하이커들을 위한 유익한 안내서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용보 브로스 극장가들. 극장에 다녀왔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지난주에 우리가 영화를 보려다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봤죠. 이번 주에는 근데 또 다른 영화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따로 또 야, 우리 너무 따로 보는 거 아니야? 따로 보니까 뭐 좀 편하긴 한데 그래도 같이 보고 와서 설렁탕 먹고 설렁탕 전통을 이어가야지. 예, 아무튼 극장가다 제 44회 극장가다를 하고 왔습니다. 야, 44회예요? 대단하다 진짜. 멤버를 소개합니다. 오샥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과장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욱이 소개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욱입니다. 김PD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PD입니다. 그리고 게스트 소개합니다. 예, 이번 주는 게스트가 한 명 있죠? 네, 누구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무용보 애청자 제니퍼입니다. 제니퍼님 오셨고요. 애청자라고. 오랜만이네요. 애청자라고. 제니퍼님은 전에 우리 한 3년인가요? 우리 장수상회 그때 한번 무용보 브루스와 극장가다에 오셨었죠? 네. 네, 그때 뭐 이렇게 기억에 남는 말씀은 별로 안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 거 보니까. 아무튼 얌전하고 조용한 제니퍼님이 방금 막 이 도넛을 따끈따끈한 도넛을 몇 통을 사가지고 도너했습니다. 예, 도넛 하셨네요. 마침 우리 영화도 보셨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못 가게 잡아놓고 같이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환영하고요. 환영하고요. 네. 뭘 차리죠? 뭘 잘해줘. 형 괜찮으세요? 나 지금 뭐하는 거지? 형 오늘 너무 공부 열심히 하셨어요. 다 잊을까봐 지금. 시험 볼 때 딱 자는 그 스타일인 것 같은데 공부 너무 해줘가지고. 형 말씀 졸린데? 너무 많이 하지 마요. 많이 안 하면 안 되죠. 그거 까먹어요. 까먹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진짜? 과묵하게. 오늘 좀 과묵한 분위기로. 과묵하게. 이따 터뜨리세요. 과묵하게 하겠습니다. 네. We've chosen a job so difficult, requiring so many technological developments. We're gonna have to start from scratch. The vehicle's not safe. We need to fail down here so we don't fail up there. This isn't just another trip, Neil. You're not just going to work. Do you think you're coming back? You're down here and you look up and you don't think about it too much, but space exploration changes your perception. And it allows us to see things that we should have seen a long time ago. We have serious problems. We've got this under control. You're a bunch of boys. You don't have anything under control. 네, 오늘은 데미안 체젤 감독의 퍼스트맨을 보고 왔습니다. 네, 우리 44번째 무용보 브로스 극장가다고요. 오늘은 게스트가 있어서 무용보 브로스와 극장가다가 됐네요. 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약간 꼼짝 났네. 예. 뭐 다 아시다시피 그 위플래시와 라라랜드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이 헐리우드 영화계에 나타난 감독이죠. 엄청 젊어요. 예, 뭐 85년생 뭐 이렇죠. 말도 안 돼. 되게 젊고 근데 되게 스타일은 레트로 네.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되게 거부감 없이 또 받아들이게 되고. 이름도 데미안이야. 왜? 데미안? 왠지 멋있잖아요. 네. 오멘? 네. 아무튼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고 우리가 왜 우리 무용보는 또 이번에 49번째 에피소드로 SF 우주편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영화를 좀 약간 우리가 김 PD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 좀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봉하자마자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좀 10월 중순 요때 좀 다 좀 개봉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핫한 영화고 의외로 근데 보고 온 사람들은 그 뭐 그래비티와 인터스텔라를 생각하고 갔다가 그거랑은 좀 다른 것 같다 막 이러면서 호불호가 좀 약간 나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확인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네. 왜 그 두 영화의 모든 우주 영화를 가두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죠. 그럴 그게, 필요 없는데. 기대치가 높아진 것 같아요.
뭐 높고 낮은 걸 떠나서 이제 우리가 SF 이런 우주가 나오는 SF가 그 두 편의 영화로 굉장히 발전했잖아요. 어떻게 그러니까요. 보면. 그래서 좀 레인지가 넓어진 것 같아요. 이 영화는 SF가 아니던데요? 그렇죠. 네가 그 말 할 줄 알았어. 드라마죠. 네, 드라마였어요. 네, 드라마화된 다큐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결론적으로 픽션이 없잖아요. 예, 그리고 이거는 있었던 일을 일종의 사극입니다. 사극. 네. SF 사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SF라 그래서 뭐 되게 뭐 팬시하고 막 SF가 아예 아니죠. 아예 SF가 아니지. 그러니까 픽션이 아니라는 거죠. 예. 다만 SF를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할 만한 영화는 요소들이 또 같아요. 예, 있죠. 또 있어요. 역사 드라마 뭐 그렇죠. 역사극이라고 뭐 보시면 됩니다. 자전 뭐 이런 거죠. 자서전적인 뭐 이런 이 말을 거죠. 벌써 하면 안 되는 것 같긴 하지만 예. VR 같기도 해요. 아, VR, 예, 버추얼, 예. 그래? 네, 퍼스트맨 주인공 닐 암스트롱. 이 영화가 닐 암스트롱에 관한 영화죠. 그렇죠. 최초로 달에 첫 발자국을 뗀 우주인. 그렇죠. 퍼스트맨이니까. 네. 네. 그래서 뭐 첫 남자가 뭐 그런 첫 남자가 아니고 달에 맨 처음 이제 간 그렇죠. 인간이라서 첫 남자가 거죠. 닐 암스트롱은 라이언 고슬링이 연기를 했습니다. 네. 라라랜드의 라이언 고슬링이 네, 고슬링. 네, 이번에는 우주인으로 출연했고 무용보에도 뭐 여러 번 나왔죠. 아 그럼요. 무용보에서 저기 내가 좋아하는 건 저 블레이드 런너에서. 아 그렇죠. 그렇죠. 블레이드 런너도 했네요. 무용보에서 좋아하는 배우 같아요. 그런가요?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영화를 거의- 자주 보게 되는데 거의 모든 영화를 때리는 다 것 한 것 같은데. 나는 그 우리 전에 뭐 천태만상 이런 데도 했었지만 라스. 라스 앤더 리얼 거리라고 그 인형과 사랑에 빠지는 난 그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네. 그 노래도 참 잘하고. 네, 그리고 라이언 고슬링의 이제 아내 자넷 암스트롱 역으로는 클레어 포이가 나왔고요. 이 배우는 난 처음 봤는데 뭐 미드 같은데 좀 나오고 영드, 했었나 봐요. 예, 영드인가요? 영드에 좀 나왔죠. 아 영국 배우요? 영국 배우였어. 예. 그리고 이제 같이 훈련 받고 뭐 이제 가까이서 지내는 친구, 네. 우주인 친구 에드워드 화이트 역으로는 제이슨 클락이라는 네, 배우가 제이슨 나왔습니다. 클락 그 터미네이터. 네. 네, 거기서 그 존 코너로 셀베이션인가 뭐 하여튼 그 나중에 나온 것 중에 제네시스. 제네시스? 네, 제네시스에서 나왔나요? 그리고 저기도 나오지 않나 그 혹성 탈출. 아이언 하튼가 네. 그 독일군으로 나오는 되게 혹성 탈출에서도 혹성 탈출. 최근 리부트한 혹성 탈출에서도 네, 나오고. 뭐 시리즈에 쭉 나왔죠. 예. 네, 그리고 딕, 예, 딕 슬레이톤이라고 그 나사의 이제 고위직 네. 선배로는 카일 챈들러라는 배우가 나왔고요. 저는 이 배우 좋아요. 네. 이 배우 카일 챈들러. 예, 맨체스터 바이 더 시에서 네, 그 형으로 나온 주인공 형으로 나온 사람이죠. 킹콩에서 그 예. 되게 허세 부리는 배우로 나와가지고 나중에 개고생하는. 오 잘생겼다. 잘생겼나요? 네. 그리고 그 우리 이 사람 이름은 알 거예요. 버즈 올드린. 버즈 올드는 닐 암스트롱만큼 아, 유명한. 네. 닐 암스트롱이 첫 번째 퍼스트맨이면 그렇죠. 세컨도죠. 세컨이죠. 세컨도. 그 버즈 알드린이 사실 거기 왜 우리 그 유명한 사진 있잖아요. 그 처음 달에서 있는 우주인 네. 딱 찍은 거. 네. 그게 버즈 알드린이에요. 닐 암스트롱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다 그 닐 암스트롱이라고 생각하는데 닐 암스트롱 그 헬멧에 사진 찍고 있는 사람이 닐 암스트롱이고 거기 그 우주인은 버즈 알드린이죠. 그리고 그 왜 그 첫 발자국 사진 있잖아요. 네. 그것도 버즈 알드린 거래요. 뭐 근데 다 그게 이제 우리는 닐 암스트롱이 워낙 유명하니까. 그러면 예. 저기 그 의심하는 그 론에서는 그게 그거였네요. 예? 다들 닐 암스트롱이 첫 발자국 찍는 그 사진을 누군가 더 먼저 내려와서 찍은 건데 어떻게 암스트롱이 첫 발을 내줬냐 막 이런 의심을 많이 그거는 했었거든요. 뭐냐면 그냥 발을 딛고 사진 찍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겠어 발자국을 생각 안 한 거지. 그냥 하나 근데, 찍고 좋은데 어. 햇빛 좋은데 근데 거기 나중에 이제 발자국 하나 어. 있는 걸 찍어놓고 이게 마지막 그치. 마치 첫 발자국인 것처럼 그치. 홍보를 하는 그냥 거죠. 그게 그래서 하나의 뭐 그냥 다들 상징이 된 생각하는 거죠. 게 이게 닐 암스트롱은 되게 사람이 네. 좀 내성적이고 네. 나서는 거 싫어하고 이런 사람이래요. 네. 근데 버즈 알드린은 아니거든. 네. 버즈 알드린은 굉장히 막 말도 잘하고. 네. 나den. 그래서 우리는 사실 버즈 알드린이라는 사람 모르잖아요. 그 토이 스토리에 나오는 그 버즈가 이 그렇죠. 버즈죠. 저 네. 위에 지금 걸려 있잖아요. 저기서 지켜보고 있어요. 버즈 우리가. 라이트이어 있잖아요. 그게 그 버즈예요. 그래서 말을 엄청 잘하잖아요, 버즈 라이트. 말도 여기서 잘- 약간 밉상으로 나오던데요. 영화에서. 여기서는 약간 근데 지금 암스트롱은 돌아가셨는데 네. 버즈 알드린 아직 살아 있고 뭐 네. 저번에 보니까 그거 있잖아. 미드
빅뱅 이론인가요? 빅뱅 테오리. 빅뱅 테오리. 거기에 이렇게 약간 카메오로 막 나오고 하더라고요. 버즈 알드린이요? 하여튼 뭐 네. 대단한 사람이죠. 버즈 알드린 역으로는 코리 스톨이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네, 이 배우는 하우스 오브 하우스 오브 카드에서 유명했죠. 네, 예. 거기서 인상적이었던 네. 이제 대머리라서 이 사람. 민머리 배우. 예. 네. 대머리라서 이 사람을 캐스팅한 것 같죠? 아, 대머리가 필요했잖아요. 버즈 알드린이 대머리니까. 버즈 알드린이 약간 머리가 없었구나. 그렇죠. 예. 네, 아무튼 그리고 이 달에 갔던 게 3명이잖아요. 예. 한 명은 위에 그쵸. 그 모선에 있고 달 착륙선에 이 두 사람이 타고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3명 그 또 한 명이 누구더라? 마이클 콜린스. 네, 마이클 콜린스. 마이클 콜린스죠. 그 영화 그 조지 클루니 나왔던 그 마이클 콜린스는 아니고요. 아무튼 이 3명 버즈, 마이클 그리고 닐 이렇게 3명이 인류 최초로 달에 간 1969년 그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예, 뭐 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고 네. 정말 인류사적으로 되게 어떻게 보면 한 획을 그은 그런 사건이기도 하죠. 우리가 저번에 스페이스 오디세이 얘기하면서 그게 스페이스 오디세이가 68년 나온 영화인데 달을 69년 가서 그 세트를 스탠리 쿠브릭이 찍었다 뭐 이런 음모론도 있고 그런데 아직도 사람들은 달에 못 갔다고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뭐 그런 걸 일소하는 그런 영화이기도 했고 또 뭐 워낙 유명한 사건이고 이 아직도 생존해 있는 사람들도 많고 네. 그다음에 뭐 일본도 이번에 뭐 달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아무튼 달 탐사선을 보낼 계획이죠. 무인 탐사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시대 배경이 60년대 초부터 60년대 말까지 딱 10년 그 데케이드죠. 61년부터 69년까지의 일들을 그러니까 아까 최 과장이 얘기한 대로 이거는 SF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극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다큐식으로 네. 만들었고 드라마가 많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SF에 나오는 그런 장면이나 이런 거를 활극이나 이런 걸 기대하시면 굉장히 실망할 수 있어요. 예. 그거를 미리 경고를 드리면서 이 영화 내용을 좀 한번 어떻게 되는 건지 네. 최 과장 오늘 봤어요? 네. 지금 막 보고 왔습니다. 혼자? 네. 집 앞에서 보고 뛰어왔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어제 시내 모처에서 모 인물과 같이 둘이서 봤고 김 PD는 임명철이를 누구랑 봤어? 물어보지 마세요. 알았고요. 네. 진욱이도 혼자 봤어? 또? 저 물어보지 마세요. 너 또 홍대에서 혼자 봤냐? 뭐 인물하고 봤다는데 뭐 인물하고 봤다는데. 너는 모 진욱이랑 저는 봤지? 본 지가 좀 됐어요. 저는 본 그래? 지가 좀 돼갖고 아. 예, 그래서 그거 다시 되새기느라고 지금. 제니퍼 씨는 언제 봤어요? 저도 오늘 모 인물과 같이 봤습니다. 몸을 그렇군요. 모임을 둘이 본 거야 그럼? 그럼요. 나는 어제 봤다니까. 오늘 본 모임물이 두 분이 계시죠. 그런가? 어땠어요? 영화요? 아니요, 그분이 아니, 어땠냐고요. 모임물. 그 모 인물이 인물. 어땠냐고. 그 인물. 데이트였어요? 아니면은 뭐? 네. 알았고요. 네. 묵비권이고요. 네. 네, 이 영화 어차피 역사적 사실이고 우리가 몰랐던 것도 좀 있었고 우리가 알던 것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로 좀 짜여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거고 네. 구조를 좀 꿰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 예. 이게 원래 어차피 결과는 다 저희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스포일러를 좀 피하기 위해서 그 인물들의 더 이야기에 집중을 해서 약간 드라마적인 성격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영화가. 아 그렇죠. 예. 예. 드라마가 좀 강했죠. 예. 그리고 라이언 고슬링이 나오면 좀 영화가 약간 좀 우수해졌는 것 같아. 약간 블루. 약간 블루해져. 맞아요. 영화가 굉장히 우수해지죠. 이름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이름 때문에 더. 어? 이름 때문에 뭔가 고슬고슬해갖고. 저거 항상 라면이냐? 라이언 라면이야? 약간 뭔가 고슬고슬 좀 이거가 있어. 네. 그 좀 약간 애가 좀 슬퍼 보여. 네, 그런 거 눈이 있어요. 몰려서 그런가? 눈 때문에 그런가요? 뭐 안 그런 영화도 있어요. 그런 영화도 있는데 있는데. 그런 영화들조차도 나 전체적으로 그래요. 이름 때문에 그래. 라라랜드도 보면 네. 얘는 좀 우수해 차 보이잖아. 맞아요. 라라랜드도 고슬고슬. 고슬고슬한 거는 밥이 이렇게 고슬. 그러니까. 거요? 네. 배고픈데? 네, 이 영화는 라이언 고슬링이 맨 처음 네. 이제 나사에서 우주 비행사로 일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테스트 근데- 파일럿 예, 같은 거죠. 예. 네. 근데 시험 비행을 하는 장면으로부터 영화가 네. 시작이 됩니다. 뭐 이렇게 무슨 비행기인지 우주선인지 중간 정도 이게 되는 처음이면 이게 나사 X-15라는 비행기인데요. 네. 사실 뭐냐면 이거는 초음속 네. 우주 개발을 하는 쪽이 있고 비행기 쪽을 개발하는 쪽이 있어요. 근데 둘 다
우주의 접근 방식이 다른 거예요. 하나는 로켓을 쏘는 거고 예. 하나는 비행기로 접근하는 거예요. 비행기로 근데 X-15라는 이 맞아 우주선처럼 생긴 초음속 비행기는 비행기 그 B-50이나 이런 큰 비행기에 네. 마치 폭탄처럼 싫어요? 이렇게 싫어요? 달아. 네. 아. 폭탄처럼 달아. 그다음에 네네. 폭탄을 살짝 떨어뜨린 다음에 얘는 로켓 추진으로 말하자면 올라가는 거예요. 대기권 밖으로 나가는 거죠. 쭉 올라가는데 처음에 보면 45km 정도 지상에부터 네. 45km 정도 올라가잖아요. 그 45km 정도 올라가서 다시 지상으로 비행기처럼 돌아오는 거야. 그렇죠. 요게 계획이에요. 그래서 저도 조사해봤더니 X-15가 마하 6의 실험이더라고요. 마하 6의 속도에 가는. 근데 한 가지는 요 사이도 이런 초음속 비행기를 시험해요. 나사는 이 접근 방법이 아직 끝나지 않은 거야. 나쁘지 않은 방법이. 마치 거군요. 우주 개발을 할 때 이렇게 비행기에서 떨어뜨린 다음에 다시 로켓처럼. 제가 지금 형 얘기 듣다 보니까 저 어릴 때 이 비행 테스트에 대한 사진 같은 걸 본 것 같아요. 백과사전 같은 데서. 맞아요, 봤어. 네, 어릴 때. 그리고 저는 이번 영화를 보면서 제가 아폴로 11호에 이 지구에서 출발해서 달까지 가고 그쵸.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니 라는 형이- 생각이 들었어요. 어릴 때 내가 그 배우고 듣고 읽고 이랬던 게 생생하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더 재미있었어요. 그런 걸 알고 있었어? 배웠나 봐. 네, 독서를 많이 그렇죠. 하는 이제 가을 대기권 청년이었어요. 밖으로 나가는 게 이제 폰 브라운이 네. 로켓을 네. 발명해가지고 그거가 발전한 게 있고 지금 대부분 그렇게 나가죠. 그런데 나사에서 콜롬비아호 이런 거는 활주로로 막 내려. 근데 걔도 로켓으로 올라가잖아. 로켓술에 붙여서 올리는 거죠. 이게 뭐 어떤 개념이냐면 네. 지금 이게 대두되는 것 중에 완성 단계인데 로켓을 쏘면 로켓은 다 버려야 되잖아. 일단 큰 거 그치, 버리고 그치, 다 이따 큰 버리고. 거 버리고 다 버리고 나서 그 약간 정말 꼭대기에 있는 거 하나를 그렇죠. 돌아오는 거야. 그렇죠. 엄청난 낭비잖아요. 그죠? 근데 음. 비행기는 일단 나가긴 나가니까 다시 돌아올 때 비행기로 돌아오잖아. 그래서 스페이스 셔틀도 사실은 우주왕복선도 이렇게 개발한 거죠. 그 두 가지를 합친 거야. 올라갈 때는 로켓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땐 비행기로 내려오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게 실행된 거죠. 근데 요즘은 어떠냐? 스페이스X 그 누구지 그 테슬라, 테슬라 회장 누구야? 앨런 머스크. 앨런 머스크가 개발한 그 팀이 개발한 건 네. 로켓을 쐈는데 로켓이 돌아와. 예. 그래서 로켓이 딱 앉아. 그거를 재활용하죠. 그렇죠. 예. 이런 단계로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는 비행기 접근을 했던 팀들이 따로 있고 하나는 로켓 접근을 했던 팀들이 따로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도 수도 없이 대화를 하면서 수도 없이 또 서로 엮어가면서 그 말하자면 우주선 개발은 아직도 끝난 게 아니지. 네, 아무튼 그래서 처음에 그 X-15가 이제 대기권 밖으로 나가는 걸로 예, 영화가 그 실험을 이제 하는 그래서 이제 모하비 실험을. 사막에 떨어지는 그렇죠. 예, 그게 첫 장면이죠. 네. 그게 1961년입니다. 네. 나는 여기서 이제 이 영화가 뭘 하겠구나라는 예감을 딱 한 게 뭐냐면 예.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네. X-15부터 뭐 여기 보면 머큐리 계획, 뭐 제미니 계획, 아폴로 계획 다 있는데 네. 실제로 우주인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그럼 이것을 체험했을까? 그 체험을 준 경우가 거의 없거든. 그래서 형이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근데 이게 얘기하는 실제로 거죠? 저 비행기를 타면 어떤 상태가 되겠구나. 또 안에 있는 기계 장치들이 61년이잖아요. 예. 보면은 이거는 진짜 무슨 놀이기구만도 못해. 그렇죠. 저도 예, 그 생각을 많이 하죠. 했어요. 저 상태로 미술의 이 완성도. 예. 저 상태로 실제로 비행을 했겠구나. 그러니까 또 굉장히 정확하게 고증한 것 같아요. 예. 그것도 우리가 정말 갈 수 없는 공기조차 희박한 곳에 우주라는 데를 저렇게 저런 허접한 걸로. 갔겠구나. 예. 그러고 나서 현실감이 확 느껴지는 거죠. 네. 내가 마치 우주인이 된 듯한. 그러니까 저도 그걸 보면서 느낀 건 와. 저렇게 우주를 갔다고 하면서 저러니까 그렇게 많이 죽었지. 그렇지. 막 이런 생각이 아니, 이 영화가 가지고 같이 들더라고. 모든 테마를 여기서 던져주고 있는 거야 사실. 아무튼 자 지금 스토리를 하고 있는데. 아니 잠깐만. 첫 장면. 아니 지금이 그 시간이에요. 지금 김 PD 형한테 그 발언 시간을 준 거예요. 지금 형 다 쏟아내세요 지금. 아니 형 끊을 수가 저기 없어요. 줄거리 아주 많어. 지금 줄거리 얘기하는 중에 계속 계속 그렇게 쏟아내세요, 들어오세요. 형. 네, 들어오세요. 그리고 뒤에 좀 주무시고. 예, 그첫 장면은 어쨌든 그 X-15, 네, X-15의 그 비행 장면으로 시작이 되고요. 네. 그런데 라이언 고슬링이 이제 딱 모하비 사막에 내렸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 라이언 고슬링을 평가를 하잖아요. 나사에 있는 이제 선배들이 그렇죠. 쟤 뭐 실력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생각이 딴 데가 있어. 라는 평가를 내립니다. 집중력 약한. 예. 근데 그게 왜 그런지가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딸이 아파요. 그렇죠. 네, 한 뭐 4-5살 정도 되는. 이거는 진짜 우리 다 몰랐던 얘기죠. 네, 이 저 캐런 이 딸 캐런이라는 캐런 딸 암스트롱. 얘기인데. 아, 그거 몰랐어요?
너 알았냐? 아니 저도 처음 봤어요. 물어본 거야. 이 얘기가 이 영화의 어떤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얘기입니다. 그쵸, 사실. 예. 나는 그래서 이 영화가 뭐 이렇게 썩 이렇게 눈이 번쩍 떠이고 뭐 이런 건 아니었는데도 마음이 이렇게 나오면서 저는 이렇게 마지막 장면 찍하면서 저 나왔어. 울었어요 많이. 마지막 장면에서 네. 하더라고요. 네, 예. 저는 영화 끝나고 못 일어났어요. 네. 눈물 딱 몸이 무거워서 눈물을 내가 진짜 눈물을 이렇게 나면 정말 내가 이거 흘리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눈물이 마를 때까지 기다려요. 자연 일부러 닦지 않아요. 자연 드라이?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이걸 보고 울어? 나 답답해. 왜 너만 이걸 안 보고 울어? 이건 소시오패스는 못 울지. 이거는 드라마 좋아하는 인간들은 다 그냥 아무튼 네 그래서 61년 네. 그다음에 딸이 아프고 네, 딸이 아프고 네. 바로 또 딸이 이어서 죽습니다. 네, 아이. 딸이 그 장례식 장면이 바로 나오죠. 네. 그 장면에서 저는 그 사운드 관을 내리는 사운드 있잖아요. 조그만 관. 네. 딱 이렇게 돌리면서 내려가는. 네. 네. 아무튼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가족들이 다 시리에 빠져 있는데 네. 이제 그 암스트롱이 뭐 구인 광고 같은 걸 하나 보죠. 그렇죠. 네. 기사인지 뭐 구인 광고인지. 이게 그 나사에서 우주인 네. 선발을 하는 프로젝트잖아요. 우주인 네, 네. 선발할 때 두 가지가 있었대. 하나는 그 공군 조종사들. 네네. 공군 조종사들을 주로 포섭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수한 사람들이 자원하면은 그 자원 인력 가지고 하는 방법이고. 근데 닐 암스트롱은 공군이 아닌 거야. 시빌리언. 민간인인데 테스트 파일럿인 거예요. 음. 뛰어난 기술이 있는데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엔지니어 쪽이야. 네. 그러니까 조종 기술보다도 네. 이 기계 장치가 가지고 있는 그 역학 구조를 잘 알아서 그거를 가지고 조종을 하게. 그래서 X-15 처음 조종할 때도 뭔가 잘못되니까 자꾸 원하는 대로 움직이질 네. 않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창의적으로 이 기계를 작동하는 방법을 개발해요. 그래서 돌아오잖아. 이런 거에 대한 그 능력이 높은 거죠. 네. 근데 공군 조종사들은 그야말로 비행 조종술이 뛰어난 사람들이죠. 네. 약간 이 차이가 있어요. 근데 보면 우주인들 보면 공군보다 해군이 많던데 네이비 조종사들이. 그래요? 해군도 비행하니까. 그러니까 해군 소속의 조종사들이 많더라고요. 아무튼 네. 어쨌든 그래서 그 지원하게 된 프로젝트가 제미니 프로젝트라는 것이죠. 네, 그렇죠. 제미니. 그러니까 크게 아주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네. 제미니는 아폴로 계획, 그 인간을 달에 보내겠다는 그 아폴로 계획에 앞서서 선행되는 그렇죠. 예, 사전 테스트 같은 그런 계획인 것 같고요. 달까지 가는 예, 거죠. 지금 김 PD 형이 지금 또 설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들어가시죠. 말 맞죠. 파일럿 개념의 그런 예. 재미니 계획은 뭔가요? 예.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 우주 개발 경쟁을 할 때 미국이 넉넉히 있다가 그쵸. 소련이 그냥 스푸트니크도 쏘고 네. 최초의 말하자면 우주인 가가린. 가가린도 쏘고 예.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뒤통수를 탁 맞은 거야. 자극받았죠. 그래서 막 하는 게 이제 어떻게든 우주에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처음에는 어떤 걸 하냐면 요즘 말하는 그 ICBM처럼 네. 우주선을 쏴서 그게 이렇게 우주 밖으로 나갔다가 포물선을 그리면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첫 단계야. 이렇게 쏠 때 거기서 말하자면 인공위성을 거기서 분리하게 되면 그게 인공위성이 되는 거지. 그 이제 궤도를 돌고 궤도를 돌 수 있게. 근데 사람을 보내는 거는 이렇게 갔다가 처음에 돌아오는 단계로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기 전에는 뭐 원숭이도 보내고 강아지도 보내고 막 이랬겠죠. 이게 머큐리 계획이에요. 그렇죠. 머큐리 계획. 머큐리. 근데 이 프리덤 7호에서 셰퍼드라는 이 우주인이 처음으로 포물선을 딱 그리면서 돌아왔어요. 포물선을 그리면서 돌아왔어. 잘 돌아왔어. 그랬더니 잘 돌아왔지. 그랬더니 우리 저 존 F 케네디가 거기서 연설을 하잖아. 그게 그쵸. 이게 그 연도에 영화에도 있는 나오죠. 거거든. 네. 연설하면서 우리는 달에 갈 거다 막 그쵸. 이러면서 네, 맞아요. 이게 쉽기 때문이 아니고 어렵기 때문이다 때문에. 막 이러면서 그 명연설을 하잖아요. 왜 산에 올라가냐 뭐 이런 연설을 하죠. 어렵기 때문이다 막 이러면서. 영화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네. 근데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포물선을 그리는 게 아니라 궤도를 돌아야 되는 거야. 궤도를 돌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야 되는 거죠. 그때 최초로 궤도를 돈 우주인이 존 글렌이야. 1962년 2월에 프렌십 7호라는 걸로. 그 처음으로 궤도를 돈 건 가가린이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미국 최초. 쪽으로 얘기하는 거야. 미국 쪽으로. 네, 그래서 존 글렌이 별로 안 유명한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머큐리 계획이 뭐냐면 일단 사람을 우주까지 내보냈다가 다시 데려오게 하는 이 계획인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 스토리가 있는 게 영화가 하나 더 있죠. 우리가 봤던 영화 중에 히든 피규어스라는 그 영화에 나오는 게 딱 이 시대의 얘기인 거야. 사람을 어떻게 밖으로 내보냈다가 다시 데리고 들어오는지. 다시 데려오는. 그러니까 나갈 땐 나가는데 그러면 진입각도라는 게 있잖아.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진입 각도가 너무 급하면 타버려. 타버리니까. 예. 진입 각도가 너무 얕으면 튕겨져 나가. 그 대기권에 의해서. 그러니까 정확한 각도로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정확한 각도는 우주에 나가 있는 동안에 계산해야 돼. 순식간에 계산해야 돼. 그래서 그 언니가 그걸 막 계산하는 거야. 거기서 그러면 그 영화에 나왔던 그 우주인이 존 글렌인가요? 그렇죠. 존 글렌이 나 이제 지구 궤도를 돌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걸 미리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 또 이게 시작할 때 거기서 계산을 해야 어느 각도로 떨어지는지 다르니까. 또 하나 이게 아무 데서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잘못하면 소련에 내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곳에 안착시키려면 그 계산이 그때 이루어져야 이게 돼요. 이제 수학인 거죠. 그래서 그 히든 피규어에 나오는 그 언니가 정말 막 그렇죠. 히든 피겨스는 이제 재작년에 나왔던 영화인데 나사에서 일하는 흑인 여성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밌겠네요. 저 안 봤는데. 재밌어. 저도 안 네, 봤어요. 재밌겠네요. 야 소련에 내렸으면 재밌을 뻔했네. 근데 이거는 뭐 우주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 영화는 그 나사에서 얘네들이 되게 차별받으면서 그러니까 그 재밌는 게 히든 피겨스는 얘가 화장실 가고 싶어요. 수학 잘하는 이 흑인 여자애가. 근데 화장실 가려면 다른 건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유색인종이 가는 그 화장실이 이 나사 이 수식기가 있는 이 건물 중에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얘가 그 10분 동안 달려가서 얘가 케빈 코스트너 나오는 거죠. 근데 얘가는 항상 뛰어. 그래서 화장실을 가면 막 연락이 뛰어도 거기까지 가서 또 멀어요 또. 쉬하고 또 막 뛰어오는 거야. 얘는 지금 그 중요한 계산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케빈 코스트너가 화장실 뽀개버리지. 여기서 싸라고. 그래서 참 재민이 계획이 뭔가요? 그래서 존 글렌이 그러잖아. 그 계산 잘하는 언니가 처음에 그 계산 잘하는 언니가 중간에 한번 또 그만둬. 왜냐면 야, 지금 재민이 다른 영화 얘기 좀 하고. 재민이. 좀 얘기 좀 해봐. 재민이 얘기 좀 해주세요. 거기서 이제 컴퓨터에 하는 기계가 나타나는데 형 이거 진짜 재민이? 넘어가. 재민이 잘 있어요. 요새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머큐리 계획이 방송도 많이 하고. 머큐리 계획이 여기서 이제 종료가 돼요. 그 다음에 실행 계획을 세우는 건 뭐냐면 케네디가 달에 보낸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달에 보낸다고 대통령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사는 모든 거를 거기에 맞추고 실행 계획을 짜는 거야. 그 깜짝 놀랐죠 다들. 대통령 연설을 보고 알았잖아요. 우리가 달에 갈 우리 달에 갈 거냐? 준비해야 아이씨 큰일 났다. 그 다음부터 세우는 계획이 뭐냐면 그럼 달에 가기 위한 조건들이 뭐냐라는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주로 나가야 돼. 근데 우주로 나가는 거는 이제 우주선 타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로켓 타고 나가는 거죠. 로켓을 타서 또 우주 공간에 나가야 돼. 그래야 달에 내릴 거 아니야. 달에 나가서 이렇게 돌아다닐 거 아니야. 그리고 다시 타고 돌아오려면 우주선이 만나야 돼. 만나고 도킹을 해야 돼. 이런 실행 계획들을 세우는 거죠. 근데 이 실행 계획을 말하자면 하나씩 검증해서 기술력을 갖춰가는 게 제미니 계획인 거야. 이걸 하나씩 검증을 해. 근데 달까지 보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쪽에 프로젝트를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어떤 거는 계단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주 유행하는 걸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랑데브라고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니까 서로 만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만나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만났으니까 접촉해서 도킹하는 걸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분리해서 떨어져 돌아오는 걸 하고. 그 거의 그 무슨 연애 과정 같네요. 그렇죠. 만나고 헤어지고 밀당 다 하는 거죠. 진짜 아름답네. 우주 밀당. 김PD 형 준비 잘하셨네. 김PD 아까 공부한 보람이 있어. 다 알아야 하는 거야 이것도 다. 형 이제 좀 원래 아는 건 줄 알았는데 충분히 들은 것 같은데 이제 좀 끊어주시면 안 될까? 여기 재민이 계획이 되게 중요해. 이게 뭐냐면 재밌게 좀 얘기해 주시면. 1호 첫 번째 재미 1호부터 7호까지는 사람이 안 타는 무인이에요. 무선으로 조종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래서 이 영화에 나오는 재민이 A시던데. 그래서 8호부터 사람이 타는 거예요. 사람이 타는 거예요. 그죠? 재민이가 탔나? 아니다. 미안. 다시. 미안이래요. 다시. 미안 다시. 공부 잘했어. 여러분 미안입니다. 여러분 미안해요. 다시요. 1, 2호가 무인이야. 재민이의 1, 2호는 무인이에요. 3호부터 사람들이 타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존영, 그리섬이 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아폴로 계획에 등장했던 우주인들이 여기 다 등장해요. 그러니까 다 같이 우주 조종을 한 사람들도 여기서 다 기술력을 습득해서 가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4호는 우주 유영을 하고 바꿔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소련이 이걸 먼저 했어 또. 우주 유영을 먼저 했어. 그래서 그 우주인들이 저녁에 밥 먹고 막 술 먹고 이러다가 시리에 빠지는 장면이죠. 그 뉴스를 보고. 그렇죠. 그리고 5호가 가서는 저기 달까지 갔다 오려면 적어도 일주일 이상을 우주에 머물러야 돼. 실제로 인간이 일주일 이상 머물러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일주일간 체류 시험을 하는데 7일 22시간 55분 동안을 우주에 머물러 보는 거예요. 그리고 6호 7호는 뭐냐면 6호하고 7호를
이렇게 말하자면 거의 시간대를 동시에 쏴서 서로가 이렇게 쏴가지고 만나는 거. 만나는 거. 서로 조종을 해서 만나보는 거야. 그 아까 얘기했던 랑데뷰. 랑데뷰는 만나는 거 일단 만나고 도킹까지는 아니야. 그러니까 입술 맞추는 건 아니야. 형 서로 이렇게 싹 스쳐 지나가는 거야. 자꾸 이렇게 뭘 얻네요. 그냥 설명만 담백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 6975가 이렇게 동시에 랑데뷰를 했잖아요. 그다음에 8호가 암스트롱이 이제 나간 거잖아요. 8호가 8호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도킹을 하는 거야. 거기서 이제 도킹력이야. 예, 거기서 그게 이제 바로 이제 닐 암스트롱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그 작업을 해내는 그쵸. 그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네. 도킹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죠. 도킹을 잘했어. 잘했죠. 대단해. 막 드디어 도킹했어. 근데 갑자기 문제가 기술적인 문제가 확 생겨가지고 이게 계속 도는 거야. 그렇죠. 스핀이 그냥 엄청난 속도로 근데 돌아버렸죠. 여기 이 영화가 플러스 잘 깐장 건 뭐냐면 그 전에 이 닐 암스트롱이 처음에 제미니 계획에 참여하자마자 첫 번째 훈련이 뭐였냐면 빙글빙글 도는 빙글빙글 도는 스핀 되는 과정에서 조종력을 기절하지 않고 조종을 하는 해내는 그 훈련을 하잖아. 예. 이거하고 연결되는. 거의 영화 중에서 유일하게 미소 지을 수 있던 씬인 것 같아요. 그 라이언 고슬링이 화장실에 가서 한번 이렇게 구토를 하고 났는데 그 다음 사람이 들어와서 고백하고 그게 에드워드였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 같이 교육받는 씬에서 누구 옷은 막 오바이트로 막 묻어 있고 막 이런 씬들 다들 이렇게 퀭해 갖고 눈이 그렇죠. 그때도 딸 생각하고 정신 차리잖아. 그렇죠. 딸 생각하죠. 또 이렇게 슬픈 얘기를 하네요. 그렇죠. 딸 캐런. 예, 그래서요? 그 이후로 재민이 계획은 지금 재민이 계획 잠깐만 이게 지금 오링났어. 선생님 다음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에는 영화가 리프하죠. 여기서 재민이 계획의 그 다음 단계는 설명을 안 해. 근데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계속 이걸 강화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엔 두 사람이 타던 걸 이제 실제로 두 명은 우주에 저기에 내려야 되잖아. 그 달에 내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 명이 타는 것까지 다 하고 우주 유영을 하고 또 그 중간에 도킹하고 뭐 이런 계획들을 세워서 12번째 로켓까지 쏘는 거죠. 제미니 계획이 12번째로 끝나요. 그리고 이제 아폴로 그쪽으로 여기. 근데 제미니 계획을 하면서 동시에 아폴로 우주선은 또 개발되고 있는 거지. 그게 중첩이 되는 거죠. 중첩이 되는. 네. 따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그러면 오래 걸리잖아. 그러니까 제미니를 통해서 얻어지는 기술력 가지고 아폴로를 개발하는 거야. 네. 그렇죠? 최종적인 목표는 아폴로 우주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미니 계획을 무사히 마친 닐 암스트롱은 아폴로 계획에도 이제 참여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힘든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제 아폴로 11호, 11호에 선장이 되고 그 11호가 바로 달에 이제 사람을 내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이제 이제 시대적인 그 배경이 아까 61년도 X-15 그거부터 그다음에 65년에 제미니 8호 제미니 8 계획이 나오고 67년도에 불 나는 사건이 있어요. 그렇죠. 그 아폴로 1호. 아폴로 1호가 불이 나서 거기 안에 있는 우주인들이 다 타 죽는 그 사건을 또 67년도 그걸 다루고 그다음에 69년 달에 가는. 그렇죠. 그렇게 네 파트로 시대적인 그거가 나눠져 있습니다. 달에 갔다 오는 걸로 영화는 끝납니다. 사실 우주 이 개발사에서 아주 비극적인 것들 사건들이 뭐 수도 없이 많겠죠. 근데 정말 말하자면 최악의 비극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는 이 아폴로 1호의 이 화재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뻔히 다 보고 있었거든. 그리고 이게 뭐 우주로 가는 것도 아니었고 테스트 과정이었더라고요. 발사를 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 여러 번의 테스트 과정을 거치는데 그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 그 안에 아주 고농도의 산소를 이렇게 고압으로 이렇게 주입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때 이제 이 스파크가 전기 절연이 잘 안 돼 있는 곳에서 스파크가 튀는 바람에 폭발이 되고 그게 이제 전체 화재로 번져서 여기 보면 이게 난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영화에서 사실 놀라운 장면은 그냥 우리는 그런 줄 알았어. 그러니까 아폴로 1호가 말하자면 화재가 나서 우주인 3명이 다 죽었다. 그것까지는 아는 거죠. 그 얘기구나. 그것까지는 아는 거죠. 그쵸.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도대체 저 사건은 어떻게 그러니까 실체를 알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불이 왔으니까 막 큰 불이 확 나가지고 몇십 분 동안 막 타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냐면 3초 만에 진짜 이 영화 보면 3초 만에
폭발하듯이 불이 확 나서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고. 예. 불이 붙은 다음에 폭발하는 거는 밖에서 철문이 쿵 하는 걸로 그렇죠. 보여주잖아요. 우그러지는 거. 우그러지는 네. 거. 그건 잘 찍었어. 순식간에 이건 조종도 근데 뭐 그거는 할 뭐 수가 우리가 없으니까. 직접 보진 않았지만 80년대 챌린저호 네. 우주 왕복선 그거 터지는 폭발하는 거는 그 우리가 전 인류가 네. 거의 라이브로 봤어요. 생중계로 봤죠. 그래서 저거 뭐야 실화야 막 이렇게 된 거죠. 아직도 난 그 이렇게 파편이 연기를 뿜으면서 이렇게 터지는 그렇죠. 거기 7명이 타고 있었는데 다 죽었죠. 그런 우주 참사들이 예. 계속 희생을 해가면서 사실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진짜 우리가 주로 이렇게 성공한 것들을 중심으로 기억을 하지만 그럼요. 사실 이런 실패가 없이 이런 성공들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뭐 아주 작은 거 하나 하려고 해도 수많은 시행착오들을 겪어가면서 실패를 하면서 이렇게 그 결과물에 다가가는 건데 이렇게 뭐 말도 안 되는 사실 엄청난 일을 하는 예? 우리 인간을 달에 보낸다. 요즘같이 기술이 발달한 시대도 아니고 정말 이렇게 60년대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짜 그런 허접한 장비들과 그런 소재들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게 저는 그거를 좀 그 실패들에 좀 집중해서 볼 수 있었다는 점. 그렇죠. 그게 좀 이 영화가 주는 좀 감동이었어요 저한테는. 네, 그리고 2000년대에 그 퍼스트맨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닐 암스트롱을 다룬 닐 암스트롱이 죽기도 전이었는데 그 책이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다시 한번 그 아폴로 계획이랑 닐 암스트롱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관심을 가졌었죠. 그거를 이제 가지고 이거를 영화화를 한 건데 닐 암스트롱이 2012년인가 돌아가셨어요. 버즈 아들러는 아직 살아있지만 네. 이 마이클 콜린스도 아직 살아계시죠. 뭐 하여튼 이 처음 달에 갔던 이 3명에 대한 얘기 나는 사실 퍼스트맨 그래가지고 그 이게 우주가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거는 아니었고 그렇죠? 이 지금 작가님이 그 케네디 우주센터 감독 커트 디버스 박사 역을 맡아서 카메오로 출연하셨대요. 그래요? 제임스 R 한슨. 그래? 네. 제임스 한슨? 네. 네. 그 작가의 책으로 이제 그 바탕으로 지금 이 영화가 만들어진 거고. 아 근데 여기 카메오로 나왔대요? 네. 훌륭한 정보군요. 네. 그런데 이제 데미안 처젤 이 감독이 우리가 사실 위플래시랑 라라랜드는 되게 좀 평가받는 흥행도 되고 네. 사실 근데 우리 그때 위플래시 보고 와 대단한 충격받았죠. 되게 사실. 잘 만들었다. 그런데 완전히 독립 영화처럼 만들었는데 각종 영화제에서 인정해주고 그래서 확 떴는데 라라랜드로 되게 대중적인 뮤지컬 약간 레트로 뮤지컬 만들어서 근데 이게 알폰소 쿠아론처럼 갑자기 우주에 관한 뭐 이런 SF류를 한다니까 다들 이제 오 이렇게 됐는데 네. 어땠어요? 이 영화 전체적으로 그게 생각했던 거와는 좀 달랐다. 뭐 이거 저는 근데 진욱이가 미리 경고를 해줘서 마음의 준비를 톡방에 진욱이 네,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봤습니다. 진욱이가 형 이거 인터스텔라 그래비티 이런 거 생각하고 보면 안 돼요. 딱 그러는 거예요. 달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욱이는 좀 재미없었을 것 같은데. 그게 형 좀 그거 편견이에요. 완벽한 마무리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너? 그걸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쪽의 영화는 아닌가 보다. 어떤 시각적인 만족이라던가 우와 하는 어떤 이런 거보다는 좀 그 어떤 인물의 얘기에 좀 집중하나 보다. 이런 정도의 마음의 준비는 하고 봤던 것 같아요. 뭐 솔라리스 뭐 이런 거 그쪽으로 가지는 않았어요. 솔라리스랑 비교하면 그거요. 솔라리스 쪽은 아니었고요. 근데 저는 전체적으로 좀 공감할 수 있는 얘기가 너무 많아서 저의 경우에는 공감되는 게 너무 많았어요. 가족 얘기나 뭐 가족 얘기나 뭐 그 사람 닐 암스트롱이 그 당시에 달에 갔을 때 나이가 아마 저랑 비슷하거나 저보다 조금 어리거나 이 세 사람이 다 동년배예요. 몇 년도 1930년생들이에요. 그럼 몇 년도죠? 39에 간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저보다 조금 어릴 때 간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는 삶의 스테이지랑 저의 스테이지가 좀 비슷한 거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좀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았고 아이도 딱 그 정도 나이고 그렇죠. 아들 둘이 있죠. 네, 집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아빠 보면 맨날 놀아달라 그러고 그 아들 암스트롱가의 아들들이 자꾸 아빠만 보면 놀아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그래? 은호가? 그렇죠. 예, 맨날 팽치자 그러고 잘 놀아줄 것 같은데 왜? 예, 놀아준다. 아니 그럴 때 근데 자기가 이제 그 딸이 죽은 그 장례식장에서 그렇죠. 그 장면 있잖아요. 왜 너무 슬픈데
슬픈 티를 못 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암스트롱이. 그러다가 아이는 자기 동생이 죽었지만 별로 또 이게 어리니까 그냥 까불고 노는 거예요, 아들이. 그러다가 아빠한테 와서 아빠 나랑 놀아줄래요? 그러니까 아빠가 아들을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아빠는 엄마 도와줘야 돼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골방 같은 데로 들어가죠. 네, 거기에서 골방에 들어가서 창문 커튼을 막 쳐요. 그리고 혼자 그때부터 이제 막 펑펑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그런 저 사람이 어떤 감정에서 저렇게 하겠다. 아들이 와서 저렇게 무슨 나랑 놀아달라고 얘기할 때 어떤 감정이 들겠다.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저는 영화 공감이 시종 되니까. 그 애들이랑 네. 이 아빠 되게 생경해요. 그렇죠. 그 다정다감한 아빠가 아니야. 그 딸을 잃고 나서 그렇죠. 자기 와이프한테도 그러고 약간 되게 고립돼 있는 남자 같아요. 그런 그 면이 뭐 좀 나중 있죠. 보니까 뭐 암스트롱이 나중에 황혼을 이혼했더만. 그리고 다시 94년에 이혼했더라고요, 이 아내랑. 60 넘어가지고 네. 그리고 다시 또 재혼하고 네. 그리고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되게 좀 주변 사람들 인터뷰 보면 내일 암스트롱 되게 내성적이고 이게 어쩌다가 왜 우리 뭐 어쩌다 어른 뭐 이런 프로들 있잖아. 그렇죠. 어쩌다 영웅이 된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준비된 영웅이 아니고 그래서 뭐 사실 버즈가 처음에 내렸다면 아주 크게 홍보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그럴 텐데 닐 암스트롱 마지못해 연설 같은 것도 마지못해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좀 이 영화의 라이언 고슬링 연기하는 그런 걸 보면 그런 것들을 행간을 읽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아무튼 예, 우리가 좀 생각하지 못한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영화. 그 포스터를 봤을 때는 뭔가 달에 가면서 이 막 흥미진진한 이런 막 사고도 좀 생기고 막 그쵸. 이런 거가 나올 줄 알았으나 그건 아니었다. 흥미진진하게 사고 많이 터지던데 왜? 아니요. 아니, 달에 가는 과정. 뭐 마냥 과정에서도 많이 터지던데. 마냥 흥미롭지 않았던 건 달에 아니고 가는 건 그냥 간단하게 나왔잖아. 예. 그때. 아니지 달에 가는 과정도 되게 복잡하게 나왔죠. 복잡하고 힘들고 엄청 어렵고 그랬나? 그리고 또 저는 되게 공감을 했던 장면 중에 하나가 마지막 장면인데요. 그 왜 이렇게 지구에 돌아오고 나서 그 격리돼서 한 달 그쵸. 정도 이렇게 그 검역을 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혹시 병에 걸리진 않았는지 이게 뭐 지구인들한테 뭐 치명적인 신검을 해야 어떤 되는 신검. 그렇죠. 그래서 고립을 시켜놓잖아요. 맞아요. 뭐 외계 생명체를 몸에 갖고 오진 않았지 뭐 이런 거. 에이리언이 어디 있죠? 뭐 방광 속에 들어가 있지 않은지 뭐 이런 거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아내를 만나게 해주잖아요. 아내가 방문을 하죠. 네, 근데 이제 유리벽으로 이렇게 막혀져 있는 그렇죠. 데서 이렇게 남편이 이렇게 안에 있고 아내가 들어오잖아요. 친구야 이거. 그렇죠. 그 씬이죠. 근데 그때 저는 저 두 사람이 저 공간에서 지금 저 시점에 만났을 때 서로 어떤 액션을 할까? 그거 좀 되게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되게 긴장감 고조시키는 장면이었죠. 예. 근데 저는 그 장면을 딱 보고 탁 무릎을 탁 쳤어요. 아 진짜 이건 잘 알고 만든 거다. 뭘 잘 네? 알아? 아니 그냥 그 정도 된 부부가 그 사실 남자는 진짜 사선을 넘고 와서 엄청난 일을 또 성취하고 돌아온 거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아내가 이제 그 비행하러 이제 떠나는 날 전날도 엄청 싸우잖아요. 애들한테 그렇죠. 당신 가서 돌아오지 못할 수 있다. 당신 가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내가 이제 얘기하기 싫다. 그렇죠. 당신이 아빠니까 당신이 얘기해라.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 둘을 자는 애들 깨워가지고 이렇게 앉혀놓고 얘기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어떤 상황들과 뭐 이런 걸 이렇게 종합해 봤을 때 마지막에 저 두 사람이 다시 재회할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굉장히 그 클리셰 같은 만남 재회 이거는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두 사람의 표정 그리고 이렇게 하는 액션 이런 게 너무 공감이 됐어요. 그렇죠. 네. 아 그래 저거지. 저랬을 거야. 잠깐만. 분명히 저랬을 거야. 형 너무 공감하면 오히려 안 되는 거야. 되게 궁금하네. 근데 그 삶은 현실이야 이 자식. 라이언 고슬링 연기도 좋지만 그 부인 클레어 포이 자네. 그분 연기도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 가족의 중심을 잡는 역할을 되게 연기로서 잘 표현해 주셨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장면 중에 기억에 남는 게 그 라이언 고슬링이 이제 그 달로 갈 때 계속 달만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치. 내가 꼭 도착하리라고 약간 이런. 초생달 같은 거가 떠 있어요. 네, 그 눈을 계속 그쪽만 보면서. 근데 그게 앞 장면에서 그 이제 딸이 죽음으로써 원래 딸 죽기 전에 막 자기가 살려보려고 노트에 막 그 방법이라 이런 걸 다 적어 놓잖아요. 근데 딸을 살리지 못한 자기 어떤 그것을 자책감 이런 거를 내가 달을 가서 꼭 이루리라 뭐 이런 걸로 이제 치환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럴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그 캐런이라는 그 딸이 정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영화를 시종 관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팔찌도 버리잖아요. 그 팔찌가 그 또 우리 묻어주는 거지. 지금 김 PD만 빼고 우리 다 온 것 같은데 거기서. 그게 SF야 그거. 그 리틀 거기 달에다 뭘 버려? 내가 옛날에 얘기 안 했어? 형 얘기했어요. 우주 쓰레기 얘기했었어요. 그런 얘기하면 그거 안 된다. 그걸 쓰레기라고 하는 순간 넌 소시오패스인 거야. 소시오패스가 아니라 기아 저기 우주를 왜 감염시키면 안 된다고 인간이. 뭐 실제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렇죠. 이건 나는 픽션이라고 생각해. 리틀 웨스턴 크레이터인가요? 거기 이렇게 움푹 파인데 거기에 버렸다고 하나요? 그 뭐 책에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브레이슬렛, 그 팔찌, 캐런이라는 이름이 박힌 그거를 그 장례식장에서도 꼭 쥐고 있던 그거를 그때까지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아우 저는 그 장면 깜짝 놀랐어요. 그것 때문에 너가 영화 끝나고도 계속 울었던 거야? 네. 그 장면부터 끝까지. 네, 그 장면부터 그 손을 딱 피는 이거에서 좀 놀랐어요. 그제서야 나는 나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제서야 이제 자기 딸을 이제 장사를 지내는구나. 장례식을 한 거지. 장례를 지내는구나. 이제 딸을 그제서야 보내는 거구나. 이 생각이 탁 들어서. 그래서 저는 더 놀란 게 저거 인류의 영웅이 아닌데 나는. 그래? 그러면? 그냥 아빠인데. 그렇지 아빠지. 이게 우리가 너무 어떤 감투를 씌운 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보면서 되게 놀랐던 건 암스트롱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냥 인류 영웅 뭐 달에 첫 발을 내딘 그걸로만 알고 있는데 암스트롱에 대해서 이런 인간적인 모습들, 이런 고통이라던가 이런 고뇌찬 이거 우주여행 저는 그냥 아빠로서 딸 때문에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 아내가 자넷이었잖아요. 자넷의 수많은 인터뷰 내용이요 뭐였냐면 캐런을 잃고 나서 실제로 가족과 거의 외면하다시피 했대요. 암스트롱이. 네. 그러니까 나중에 황혼이혼도 사실 또 그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고 거의 가족을 그냥 거의 무시하다 얼마나 채로 살았대요. 그냥 우주여행 다 할 때까지도 그렇게 실제 인터뷰들이 많이 나왔대요. 그 일에 빠져 사는 대부분의 아빠들이 다 그래요. 뭘 또 대부분 그래. 너무 일반화하지 말고. 아니 일에 빠져 사는 아빠들은 대부분 그래요. 가족들 다 내팽겨 쳐놓고 살아요. 그래서 영화에서 저는 기억에 남는 장면이 그거였어요. 그 캐런을 잃고 어느새 자넷 그러니까 와이프의 배가 불러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일하고 집에 가서 방을 열었더니 아이가 태어나 있고 근데 그냥 바라보고 문 닫고 그러니까 와이프 배는 이미 홀쭉해 있고 이걸 보면서 아이의 성장 과정에 아빠가 같이 하고 있지 않다는 거를 은연중에 보여주죠. 그 좀 되게 이상하죠. 나는 근데 조금 다른 게 보인 것 같은데 닐 암스트롱이 겪고 있는 건 남들이 모르는 남들 앞에서 화려하게 인터뷰하고 손 흔들고 했던 것에는 담겨있지 않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건 언제든지 잘못될 수 있다야. 컷하면 죽는다야 그냥 목숨 걸고 다 하는 거죠. 계속. 그렇죠. 근데 그거를 사람들한테 나 목숨 걸고 한다는 걸 굳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알고 있겠지 하지만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냥 피상적으로 위험하다는 것만 아는 거예요. 근데 가정에 돌아가면 이게 현실인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그 장면만 있는 거 아니야. 왜냐면 애들하고 잘 놀아주는 장면이 분명히 있잖아. 거기 뭐 애 숙제 봐주고 뭐 이런 장면도 나오죠. 뭐 이놈 하나 잡았다. 그래서 막 놀아주는 것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인간일 뿐이야. 근데 닐 암스트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달에 첫 발을 내딛을 때 한 말이야. 이건 나에게 있어서 그냥 진짜 그냥 한 발이지만 모든 인류를 대변해서 이건 정말 엄청난 도약이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야. 그 명대사는 준비를 한 거겠죠. 근데 그 라디오 나사랑 휴스턴이랑 그 통신을 하면서 이거는 뭐 인간에게 한 발짝이지만 인류에게 거대한 도약이다. 리프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거가 진짜 유명하잖아요. 그 말이. 지금도 많이 인용되고 우리 SF 영화도 보면 그런 거 나오는데. 근데 그 말을 뭐 다 준비했겠죠. 그리고 그 장면 나오잖아요. 떠나기 전에 미리 이제 추도사를 만들어 놓잖아요. 나사에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사에서는 어쨌든 이 영화를 또 되게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이제 소재 내지 주제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 다 이렇게 굶어가고 먹고 살기 힘들고 우리의 생활은 빡빡한데 그 엄청난 세금을 들여서 우주 개발을 뭐하러 하냐라는 그런 반대들이 늘 있고 그 목소리들이 그렇죠. 크잖아요.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나사는 계속 이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곧 이제 나사가 존속하고 이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월남전 시기이기도 하고 겹치잖아요. 예. 또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 그걸 굉장히 아주 섬세하게 홍보의 측면에서 만지고 있다라는 게 영화 속에서도 이렇게 순간순간 드러나는 것 있죠. 같고 그게 바로 저는 핵심적으로 그 추도사였던 것 같아요. 미리 준비한 추도사. 예. 나사는 이 당시에 나는 큐브릭이 영화도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든 것에서 홍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국민적인 지지를 못 받아. 응? 그렇죠. 대통령 한 말 한마디로는 안 되는 거야. 소련을 이긴다는 것도 명백한 명분 안에서 뭔가 성과가 계속 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사진 조작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림자가 다른 사진들이 있어. 그건 조작한 게 맞아. 근데 왜 조작했냐고 하면 계속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거야. 이 아폴로 프로젝트를 또 계속 해야 되는 거고 또 완수해야 되는 거고. 저는 그거였어요. 지금 뭐 그 명언도 얘기가 나왔지만 그 명언은 추도사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는 내용일 것 같아요. 그냥 그럴 것 같고 이 말 한마디는 사실은 역으로 얘기하면 닐 암스트롱이 했던 말이지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건 인류를 대변한 말이 맞다고 생각돼요. 그게 그러니까 그 PR 측면에서 그렇죠. 정말 잘 만든 말이고 그렇죠. 그 대사 하나로 미국이 소련을 꺾었죠. 그거 그렇죠. 예, 그게 그 포인트예요. 그게 완전히 터닝 포인트였고 사실 소련이 다 앞서갔었잖아요. 그리고 드라마틱한 삶을 얘기하자면 유리 가가린이 훨씬 더 드라마틱해요. 유리 가가린이 심지어 닐 암스트롱 이 사람들보다 몇 살 젊어. 게다가 근데 30대 그 비행기 사고로 죽었잖아요. 근데 유리 가가린의 인생을 영화화하면 훨씬 더 드라마틱할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우주에 처음 나간 인류 아니에요. 자꾸 가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달에 먼저 간 건 어떻게 보면은 그게 그러니까 가가린 자꾸 가라고 다리가 좀 가라. 가가린은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출석부에서 제 1등이지. 아 그럼요. 내가 권씨라서 나는 항상 1번이나 2번이었거든요. 1번이 있을 수 있어요. 가도 있으니까요. 가가라는 사람은 없으니까 강씨나 고씨가 항상 1번이었고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아니 근데 그게 우리 가가멜이 스머프의 가가멜이 1번이었는데 저라고 왔는데 가가린이 오면은 2번으로 밀리는 거죠. 아무튼 유리 가가린의 인생이 닐 암스트롱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하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대사 하나로 모든 게 역전이 된 거죠. 미국이 달에 가는 거가 되게 어떻게 보면 사실 우주에 나간 1번 우주인은 소련이란 말이야. 그리고 또 궤도에 올라간 것도 소련이 먼저 했고. 근데 달에 간 거 이거가 그렇게 의미가 있나 이렇게 또 반추해 보면 내 생각에 뭐 꼭 뭐 그렇게 대단한 건가? 달에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하죠. 근데 그거가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게끔 한 대사가 아까 그 대사. 바로 그 대사였다는 거죠. 그 자이언트 리프라는 거가 그 참 그걸로 미국이 정말 이 포장을 엄청나게 잘했다. 그 뒤로 사실 모든 게 역전이 되긴 했죠. 저는 그래서 영화 보면서 좋았던 건 되게 균형 잡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런 막 되게 반대 세력도 있잖아요. 우주 개발에 대한 막 세금 들고 근데 여기에서 되게 짧은 내용이었지만 흑인들이 노래를 랩으로 반대하는 랩송을 그래서 뭐 흑인은 군꾸인데 백인들은 우주를 간다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사가 화이트 바뀌면서 네. 그걸 보면서 이거 되게 그래도 또 다른 쪽에 또 시각도 이렇게 그 보여주고 되게 재밌던데. 네, 재밌죠. 계속 듣게 Whitey's on the moon. I can't pay no doctor bills, but Whitey's on the moon. 10 years from now, I'll be paying still while Whitey's on the moon. You know the man that up my rent last night? Whitey's on the moon. No hot water, no toilets, no lights, but Whitey's on the moon. I wonder why he's upping me. Cause Whitey's on the moon. But I was already giving him like 50 a week and Whitey's on the moon. 나는 이번 달에 $50 세금 냈는데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백인들은 달로 간다네. 그렇죠. 흑인들은 베트남으로 가고 백인들은 달에 가고. 근데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죠. 저도 영화를 보면서 내내 생각했던 게 저 우주를 사람을 저렇게 보내는 게 그게 더 중요한 일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 일상 속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돈들을 거기 투입하는 게 좋은 건지 그거 사실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예. 그냥 그 상황에서 미국은 그걸 선택했던 거지만 저는 지금 우리가 만약에 똑같은 상황에 놓인다고 했을 때 그걸 선택할 수 있을까? 그거 좀 어려운 문제. 이건 굉장히 많은 토론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이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아폴로 17호가 달에 내린 이후로 40년 넘게 다시 달을 못 가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내 생각하기엔 뭐냐면 시기가 맞아떨어진 건 소련하고 엄청난 경쟁을 하는 냉전 시대고 냉전에서 필요한 기술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이 우주 개발 계획의 아주 근간에는 무기 계획인 거야. 흔히 말하는 북한이 ICBM 개발하는 거 똑같아요. 서로가 누가 먼저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우위를 점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오샤가 얘기한 것처럼 우주 계획에서 미국이 앞섰기 때문에 미사일이 훨씬 미국이 앞선 거야. 그래서 소련은 그 다음부터 미사일 개발하는 게 아니라 핵폭탄에 이 폭발력을 증대하는 법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뭐 이런 경쟁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쟁이 있었던 상태에서 미국은 우주 개발이라는 것과 무기 개발을 포장해서 한 거고 거기에 사람들로부터 계속 지지를 얻어야 되니까 달에 보낸다라는 계획인데 달에 보낸 계획에 그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무기를 그렇죠. 그래서 80년대 레이건 시대 때 이제 스타워즈 계획이 뭐 그런 계획까지도 다 세우는 것들이 여기서 돈이 엄청 들어간 거죠. 결국은 뭐냐면 이건 정말 미친 짓이었다고 말하는 게 맞아요. 정말로 한 번 쏘는데 1조가 들어. 그 당시 돈으로. 한 번 아폴로를 쏘는데 1조가 들어. 16개 쏘면 17조가 든 거야. 그 당시 돈으로. 그러면 미국인들 이 돈을 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돈을 쏟아 붓는 거야. 그러면 실제로 그 혜택은 또 누가 다 입었어? 그 무기 개발하는 그 업체들이 다 방산 업체들이 결국 얻어가서 그 이후로부터 미국을 지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맞물려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백조가 우아하게 날갯짓을 하면서 이렇게 물 위에서 이렇게 가는 게 그 밑바닥에서는 정말 오리발을 너무 바쁘게 움직이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에요. 백조가 오리발을 내밀어? 뭔 소리야? 백조가 오리발처럼 생긴 백조. 물갈퀴가 있는 발을 내밀어. 백조발이 오리발처럼 생겼잖아. 재밌다. 그게 이제 우리도 왜 우리 그 이소연 박사가 우리나라 유일무이학 우주인이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 왜 지금 위성 쏘고 로켓 쏘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러시아에서 통신 위성 같은 거 쏘고 하죠. 기상 위성. 근데 이런 거가 지금은 사실 그 돈 엄청 들고 이렇게 돈 많이 드는데 왜 해라고 하지만 앞으로 장기가적으로 내다봤을 때 우리도 빨리 해야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우주 저기는 마치 북극이나 남극 개발할 때 와서 깃발 꽂으면 지네 거라고 막 우기잖아요. 지금 남극 이런 거 깃발 막 꽂혀 있잖아요. 다 그 지네 땅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런 것처럼 우주도 거기 먼저 간 사람이 임자 뭐 이런 옛날에 좀 제국주의적인 마인드가 좀 숨어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우리도 빨리 해야 되는 거가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60년대 미국이나 소련이 했던 어떤 우주 경쟁 이런 거를 거울 삼아서 여기에 제일 큰 어떻게 보면 우리 흔히 말하는 삽질은 뭐냐면 미국은 그렇게 돈을 많이 둬서 나사에 치중하고 있는데도 베트남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전쟁에 들어간 비용이 더 많을까? 우주 개발에 들어간 비용이 더 많을까? 베트남전에 들어간 돈이 더 많을까? 예? 아폴로 쏘는 비용이 더 많았을까? 전쟁이 훨씬 많죠. 그렇죠? 훨씬 인명 손실도 크고. 그러니까 결국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아폴로 계획을 홍보처럼 선전처럼 끌고 간 거라고 난 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아까 그 자이언트 리프 그 대사와 더불어 닐 암스트롱이 성조기를 달에 꽂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되게 상징적인 그림이었고 그때 당시에 미국이 소련을 이겼구나라고 다 전 지구인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그 장면이 있어요. 근데 나는 영화 이게 처음에 보면서 그 장면이 나올려나? 그렇죠. 너무 이거 미국봉 영화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행히 그 장면이 안 나오고 팍 찍는 장면이 안 나오고 멀리서 원경으로 그거를 꽂는 장면이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거든요. 그렇죠. 달을 우리가 정복했다 미국이 이건데 그 장면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도 대면체들이 욕은 좀 안 먹으려고. 근데 도널드 트럼프가 뭐 왜 그 장면 안 넣냐고 뭐라고 했나 봐요. 그게 이 영화에 대해서 트윗인가 뭐 얻다가 그러면서 막 좀 비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그 아폴로에 그 아메리카 써 있는 그 글자를 쫙 그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이거가 이렇게 발사되면서 보이긴 했는데 아주 좌우간 그 장면이 안 나왔고 트럼프가 비난을 했고 마지막에 존 F 케네디 연설 장면이 계속 나오잖아요. 존 F 케네디가 민주당이고 사실 못 보고 죽었잖아요. 달에 가는 거를. 그러면서 약간 미국의 주로 이 헐리우드 영화인들이 대부분 민주당 그거라서 트럼프 되게 비난하고 그러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일부러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또 재밌었던 거 그 전 지구인이 그 장면 보고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인터뷰한 것도 프렌치 그쵸. 프랑스 여자의 그 프랑스 인터뷰 기자가. 장면 네. 그것만 딱 또 뭐 넣고. 좀 그래서 그런 거 좀 피하지 않았나. 그래서 우려한 그런 미국봉 영화 비난은 좀 피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최근에 달 관련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 네? 트럼프가 작년 12월에 이제 달 탐사에 대한 재개한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우주 정책을 발표해서 예, 나사에서 공식적으로 2022년부터 다시 달 궤도에 대한 우주 정거장 건설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민간 기업까지 이제 투자로 이제 모으고 22년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거가 아까 오샥이 얘기했던 그거예요. 각 나라에다가 다 공개해서 각 나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어요. 돈 내라 이거지. 돈 내면 돈 내고 들어와서 오면 이제 달을 나눠 갖자 이거예요 지금. 그쵸. 달에 뭐 저런 게 있다면서 무슨 뭐 히토류 이런 게 있다며. 그리고 우리 전에 문 영화 그쵸. 했을 때 거기에 이제 그거 있었잖아요. 헬륨 3. 헬륨 뭐 그렇죠. 헬륨 3. 그리고 제가 저기 아따바에서 얘기했잖아요. 달에 나치가 있다니까요. 거기도 있어. 뭐 뒤에도 있겠지. 예. 그 트랜스포머도 있겠지요. 그거는 달 뒤쪽에 가봐야지 아는 거고. 달 뒤쪽은 아직 안 가본 것 같아? 가봤나? 가봤지. 비행 저 루이 암스트롱이 내린 데도 달 뒤쪽이죠. 루이 암스트롱. 루이 암스트롱. 닐 암스트롱. 아, What a Wonderful World. 여기 이 영화에 보면 정말 그 VR을 체험할 수 있는 장면이 몇 개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X15는 전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저렇게 막 떨고 저렇게 막 불안하고 진짜 터질 거잖아. 바로 다 분해될 것 같고 달달달 소리. 모든 바스 장면에는 다 떨어요. 안 불안한 게 없어. 그리고 뭔가 하게 되면 실행을 하면 떨어. 막 기체가 막 떨어. 실제로 그럴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비행기 이륙할 때 생각해봐요. 떨죠. 엄청 떨리잖아요. 그렇죠. 비행기 이렇게 하늘에 뜨기 전까지는 바닥에서 우 떨리다가. 야, 나는 영화 보면서 시종. 나는 멀미도 하고 폐소공포증도 있거든. 와, 난 진짜 정말 지옥이 있다면 저기겠다 싶더라고요. 되게 비좁다고 하더라고요. 소유주 이런 거 그때 이소연 박사 인터뷰 보니까 되게 좁대. 다 이렇게 무릎이 닿는데 그렇게 앉아가지고 내려오는 거야. 우리가 본 SF 영화에서 이렇게 널찍한 스타트rek처럼 이러는 게 아니고. 그렇기도 하고 형은 여기 우주 나갔을 때 무중력 상태에서 여기저기 많이 부딪힐 것 같아요. 비행선에서. 그 장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 아폴로 11호 전에 인터뷰할 때 기자회견할 때 그렇죠. 그 버즈가 이제 닐은 되게 이렇게 기자들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질문 막 하고 그러면 잘 대답도 못 하고 뭐 또 이상한 대답하면 막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이러니까 버즈가 갑자기 확 나서는 거죠. 그래서 막 이제 또 막 무슨 스타처럼 조크도 하고 내 아내가 벌써 들떠가지고 내 물품함에 자꾸 자기 보석을 넣어놓는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달에다 갖다 놓으라 뭐 이런 식으로 아내가 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닐 암스트롱한테 딱 질문을 하죠. 당신은 달에 뭘 가져가고 싶냐? 그러니까 저는 연료를 더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대단한 거죠. 완전 범생이고 사람이 이렇게 늘픈 수 없다 그러죠. 약간 늘픈 수 없는 그런 스타일이었던 거잖아요. 닐 암스트롱은. 여기 중요한 게 닐 암스트롱의 영웅적인 측면이 나와요. 첫 번째 제미니 계획에서도 실패한 거야 거의. 그거 살려냈잖아. 그죠? 첫 번째 살려냈어요. 그 이글 달 착륙선 거기 옮겨 타고 나서 달 착륙을 하잖아요. 달 착륙할 때 그 위기 상황은 진짜예요. 연료는 다 써가는데 평지가 안 나오는 거야. 얼마나 지구 팔짝 뛰겠어 지금 이게. 간신히 정말 연료 뭐 지금 뭐 어버트 스위치 나오잖아. 누르고 막 탈출할까 말까 그 순간까지 가서 간신히 착륙시킨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원래 착륙하려고 했던 그것보다 몇 킬로인가 더 나가서 착륙을 했다고 하잖아요. 평평한 데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위기 대처 능력 이건 닐 암스트롱이 짱인 거야 진짜. 이게 영웅인 거야. 이 사람 평상시엔 안 드러나. 평상시엔 바보 같고 막 물도 말도 못하고 성격 개빡한 것 같지만 위기 능력, 관리 능력이 너무 뛰철한 거죠. 그렇죠. 이게 퍼스트맨 이게 닐 암스트롱을 기리는 영화고 고 닐 암스트롱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게 이 사람이 사생활이 어땠든 뭐 어떻게 했든 이 사람이 했던 그 업적이 있잖아요. 그거를 되게 드라마틱하게 조망을 했고 또 막 이렇게 좀 영화적인 측면을 많이 이렇게 부각을 시켜가지고 엑사이팅한 이런 영화는 아니었지만 좀 뭐 진짜 뭐 약간 낯뜨거운 영웅담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잘 피해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양날의 검이죠. 그래서 뭐 화려한 걸 기대하고 갔던 사람들한테는 다소 밋밋한 그런 얘기를 엘리베이터 안에서 많은 연인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럴 거예요. 아마 또 우리 국내 관객들은 기대를. 근데 저는 그게 저기 홍보에서도 좀 너무 선동에 좀 그런 뭐 SF 대장 막 이러면서 광고를 했거든요. 그 말에 벌써 어폐가 있네. SF가 아닌데. SF 대장 뭐 기대 뭐 부산 영화제 뭐 이렇게 하면서 광고를 하니까 장사를 해야 되니까 또 마케팅 하는 사람들. 이제 그걸 저는 그래서 극장에서 좀 놀랬던 건 영화 후반부 한 3분의 2쯤 됐을 때 나가는 젊은 커플들을 한 3커플을 봤어요. 진짜? 진짜로 그냥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가지? 왜냐하면 제가 잠깐 졸다가 봐갖고. 예. 근데 나가는 커플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 부부싸움하고 그런데 뭐. 저는 OST도 좋았는데. 그 루나 랩소디. 와일드 서로 춤도 추잖아요. 그게 이제 닐 암스트롱이 계속 실제로 들었던. 네, 계속 틀어놓고 거기 달에서도 틀어놓은 음악이 실제로 그랬나 봐요. 루나 랩소디라는 옛날 음악이죠. 이거는 이제 라라랜드랑 뭐죠 위플래시 음악을 했던 이 데미안 차zel이랑 친구죠. 그 허비츠라는 저스틴 허비츠. 영화 음악하는 아주 젊은 친구들인 것 같아요. 데미안 차zel도 처음에 음악했었으니까 계속 이 음악을 했는데 글쎄요 이게 음악이 중간에 약간 좀 인터스텔라스러운 그런 음악들이 쫙 왜냐면 여기는 진공 상태고 소리가 들리면 안 되니까 음악으로 이제 처리를 했는데 뭐 음악은 뭐 무난했던 것 같아요. 그 방금 얘기한 그 루나 랩소디라는 음악이 테마 음악처럼 쓰였죠. 그거는 이제 옛날 음악이었고 중간에 뭐 이렇게 그 60년대 그 피터 폴 앤 메리의 500 마일스가 난 생각나더라고. 예. 그 중간에 이렇게 틀어놓고. 500 마일. 진욱이 또 모르는 노래 또 따라 부르기. 좀 저는 계속 울다가 나왔고요. 계속 울었어요? 네. 그 팔찌 그것 때문에? 팔찌도 그렇고 중간 중간에서도 그냥 뭔가 그 안에 그 감정이 좀 이입이 돼가지고. 아내의 감정이 뭔가요? 절제돼 있지만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거기서 좀 슬픔이 느껴졌어요. 쓸쓸함이랑. 그렇겠네. 자넷이라 쓰고 절제라 읽는다 이런 거 같은 거예요? 네. 그 자넷 보고 제가 그 생각이 나요. 자넷 연기해 볼 생각 없나 뭐 이런 생각. 그리고 전혀 이거 좀 상관한 게 없을 수 있는데 그 검정 헤어에 눈이 파랗잖아요. 저 자꾸 예전에 그 데미 무어가 생각났어요. 사랑과 영혼에서 데미 머리가 단발이라 그렇구나. 아니 커트 머리. 커트. 난 크리스틴 스튜어트 좀 생각나던데. 그래요? 인상 그 어떤 표정들이 약간 비슷할 때가 있었어요. 나는 그 캐롤에 나왔던 그 배우 있죠. 그 배우가 생각났네. 아무튼 예 영화가 뭐 전체적으로 좀 드라마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았고 SF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좀 실망이었다. 뭐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겠으나 좀 역사의 한 편 이런 걸 이제 바이오그래피컬이라고 하죠. 한 사람의 전기를 다룬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근데 되게 역사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또 역사 영화가 될 수도 있겠네요. 50년 전에 벌어졌던 미국 명량이에요. 그렇죠. 명량 맞죠. 명량은 미국 명량. 명량은 아니고 약간 발음이 좀 재밌는데요. 미국 명량 재밌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옛날 콜럼부스 뭐 이런 모험, 탐험 뭐 이런 영화였습니다. 별점 주죠. 네. 5점 척도. 별 5개 적군께서라도 꼭 보셔야. 별 4개. 커피값 아껴서라도 보셔야. 별 3개 보셔도 좋고 안 보셔도 좋고. 별 2개 누가 영화 보여주고 밥까지 사준다면요. 별 1 이 영화 볼 돈으로 무용부에 치킨 기부 바랍니다. 자 진욱이부터 고돌이 방향으로. 고돌이 제가 안 쳐서.
고돌이 반대 방향으로. 네, 오케이. 저는 좀 뭐 김PD 형한테도 좀 물어보고 싶긴 한 부분이었는데 카메라 워킹에 대해서 저는 와, 이 넓은 스크린, 이 우주 영화 막 이런데 진짜 그 비행선 안에서의 진짜 좁은 앵글, 정말 눈앞에 보이는 그 버튼 되게 답답함 이런 것 때문에 처음엔 솔직히 좀 적응이 안 됐어요. 근데 그래비티나 인터스텔라를 기대하고 가긴 했었는데 영화를 보다 보니까 그 전에 사실은 그래비티, 인터스텔라는 제가 우주를 정말 갔다 온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우리가 다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내가 우주선을 탔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특히 중간에 그 도킹하는 장면에서 사고가 나잖아요. 스핀을 계속 도는 그 장면은 제가 정말 매스컴을 느껴갖고 와, 이런 영화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야, 내가 돌았으면 진짜 돌아버리겠다 이런 생각이 진짜 들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나중에 영화의 그 이제 결정적인 장면과 끝까지 이어지는 장면에서의 저의 흐르는 눈물, 중간중간 나왔던 가족과의 어떤 뭐 화목한 모습 혹은 외면했던 모습, 뭐 되게 냉소적인 그러한 뭐 장면들도 나오고 했는데 그런 게 저한테는 저 장면이 왜 계속 중간중간 저러는 게 왜 필요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나중에 눈물을 흘리고 났더니 그게 다 저한테 잔펀치였더라고요. 제가 데미지가 쌓였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런 장면들이 나왔는 걸 내가 맞은 거지 계속. 맞은 줄 모르고 봤어요. 근데 마지막에 팡 카운터를 맞는 느낌. 그래서 영화가 끝나고 쉽사리 일어나지 못했다. 근데 또 놀라웠던 건 자막 하나 더. 제작이 스티븐 스필버그인 거예요. 저는 여기서 약간 충격 받았어. 왜? 아니 이런 어떻게 보면 이 영화계 거장인데 이런 젊은 감독이 작품을 이 스티븐 스필버그가 제작을 하고 이렇게 젊은 영화 감독이 이렇게 많고 그게 자기 일이야. 아니 근데 약간 우리나라랑 좀 아니야 이게 드림웍스잖아요. 드림웍스가 제작한 거라. 네. SK지 드림웍스. 아이 그래서 스필버그. 저를 설득하지 마세요. 저는 그랬다고요. 회사 차원에서. 저를 설득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그랬다고요. 이 프로젝트 그냥 대강만 보고 받았을 거야. 아마. 회사에서 한 거래. 야 누가 한다고? 야 너 영화 누가 찍는다고 잘 찍으라 그래. 스필버그가 뭐 대면쳐서 찾아가가지고 야 우리 영화 만들자 이랬을 것 같냐? 뭐 그랬었죠. 근데 하여튼 뭐 그러한 것들이 나오면서 저는 이거 그래서 제가 형들한테도 형 인터스텔라 그래비티 라고 이렇게 기대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했던 건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그거를 알고 갔으면 저는 더 영화를 즐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야 언제 이렇게 멋진 우주 장면이 나오는 거야? 언제 그래비티 인터스텔라보다 더 멋진 우주 장면이 나오는 거야? 이런 걸 기대하고 봤다가 점점 이 길이 아니구나 하다가 확 나중에 탁 맞은 상황이었거든요. 스필버그 냄새 나는데? 형 지금 제 발언 시간입니다. 네. 나는 나. 그렇죠. 그래서 저는 커피값 아껴서라도 꼭 우주선에 타시길 바라면서 4.2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 네. 4.2? 저기 우리 최 과장님의 3.9점 발언으로 5단위로 나가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더라고요. 5단위로 가지 마.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4.2점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저는 아까 뭐 잠깐 우리 언급했지만 모든 우주를 소재로 하는 영화들은 대체적으로 그 영상들이 굉장히 팬시하죠. 네, 그렇죠. 예, 뭐 이렇게 우주선만 봐도 우리가 겉모습이 이렇게 뭐 좀 노져 있다거나 좀 이렇게 좀 지저분하다거나 우주인들이 지저분한 옷을 입고 있다거나 뭐 이렇게 좀 장비 같은 게 좀 허접해 보인다거나 우리 이런 영화 본 기억이 별로 없을 거예요. 무슨 없죠. 어디 뭐 스타워즈 이런 아예 뭐 무슨 이런 영화가 아니면 그렇죠, 맞아요. 그죠? 맞아요. 너무 멋있게 그렸잖아요. 그치. 아마겟돈 이런 거 봐요. 다 걸어 들어오는 장면. 모든 그 나사가 등장하고 뭐 이러는 우주선들을 보면 마감 처리도 정말 잘 돼 있고 깔끔하게 뭐 도색도 막 반질반질하게 잘 돼 있고 근데 정말 이 영화는 약간 어이없을 정도로 막 무슨 버튼 같은 것도 되게 지저분하게 중간에 때 끼어 있고 막 기름때 같은 거 막 끼어 있고 이런 것들이 묘수가 돼 있고 맞아요. 그 비행선 안에 나사 같은 것도 덜 조지고 그렇지 그런 느낌. 그리고 이렇게 뭐 분사구 있잖아요. 분사구 거기 보면 그 분사구를 이렇게 싸고 있는 그 철들이 그러니까 철인지 뭐 금속들이 막
되게 약간 조잡하게 막 이렇게 막 붙어 다 있는 고증을 한 것 같아요. 예.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데 최 과장님 중요한 또 얘기하셨네. 그래서 갑자기 재미난 생각이 지금 내 발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꼭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파리 잡는 장면도 얘기해주세요. 파리가 나와? 네, 파리 이게 우주선 이제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그 안에 파리가 이렇게 한 마리가 돌아다니고 있어서 그 잡는 장면 나오죠. 네.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저는 내가 이전에 어떤 우주를 소재로 한 많은 영화들에서 보지 못했던 굉장히 사실적인 표현들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너무 현실감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그러니까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소재들, 뭐 가족이라든지 뭐 직장이라든지 뭐 그러면서 이 안에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그렇죠. 되게 인상적이었던 대사 중에 왜 그 재민이 계획할 땐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실패할 수 있고 너무 많은 희생이 따를 수 있다. 실패를 했을 때. 근데 이제 암스트롱이 실패야. 그 실패를 해야 성공하는 거기에 다가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실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너무 많은 희생이 따르는데도? 라고 질문을 받으니까 약간 얘가 황당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런 질문을 하기엔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라는 얘기 그 대사를 하잖아. 있어요. 이런 게 너무 현실적이고 공감이 되고 정말 좋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현실 모든 걸 다 버리고 최 과장님도 우주로 후루룩 그냥 떠나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빨리 대기권을 돌파해버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저는 4.1점으로 하겠습니다. 4.1. 네. 아주 4.1 좋다. 소수점이 됐어. 요즘 아주 디테일해졌어. 별점이. 0.5점 좀. 그러면 오늘 디테일해졌어요. 게스트로 오신 제니퍼님 오늘 말씀 많이 못해가지고. 저도 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앞에서 두 분이 다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이번 작품 그 미술 감독이 다크나이트 3부작, 인터스텔라, 덩게르크,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주요 작품에 참여한 나단 크로리가 맡았대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번 작품에서 집중하고 싶었던 특징이 그 투박함이랑 사실성이었대요. 그래서 그런 시퀀스도 저는 정말 좋았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나사가 올해 개국 60주년을 맞았대요. 그리고 내년은 달 탐사 50주년 역사를 앞두고 있어서 이 작품에 실제로 나사 그 실제 비행사랑 엔지니어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사실성에 좀 더 도움을 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도 좀 마치 제가 그 우주선을 정말 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나사가 지금 예산 부족으로 홍보를 되게 신경 쓰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그 가족들 그 드라마도 좋고 해서 4.5. 4.5. 별 4개 반 나왔습니다. 네. 4.5 좀 나왔고요. 네. 이 영화를 보면서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장면을 예감할 때가 언제였냐면 아폴로 1호를 얘기할 때였어요. 아폴로 1호 딱 나오고 그 우주인들 거기 딱 앉을 때 이거 큰일 났는데 이 생각이 들면서 저 사람들 다 죽을 텐데. 근데 한 가지는 이 맥락을 잘 이해 못했던 건 거기 화이트가 결국 닐 암스트롱하고 가장 가까이 지내는 친구잖아. 친구하고 닐 암스트롱이 항상 친구가 와서 위로하려고 들면 닐 암스트롱이 걷어차버리거든 항상. 뭔가 이렇게 뭔가 배척하고 혼자 있으려고 하고 뒤로 들어가고 이 친구한테 사실은 처음으로 자기 딸 이야기를 딱 하고 되게 그러니까 마음을 연 거지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친구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아폴로 1호에서. 그렇죠. 안녕이란 말도 못하고 죽어. 그죠? 그러니까 불에 타 죽는. 암스트롱에게 있어서는 현실 분간이 안 되겠다. 나 같으면. 일단 내 감정선으로 보면 저 사람은 죽음과 삶의 구별 자체가 모호해지겠다 그냥.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사선에 있는 사람 살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자기가 받아들이는 감각 자체에 대해서 믿음이 없겠다. 그러니까 애들이 주는 이 즐거운 것도 한땐 즐기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겠다. 그런 만큼 뭐에 집중하겠냐면 역시 기계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 잘 다루나. 다른 사람 같으면 겁먹을 상황에서도 겁이 없는 거야 그냥. 근데 이게 이 사람에게 있었던 인간적인 면이라고 그러면 인류가 그렇게 추앙하는 일이 이 달 탐사 계획은 매우 성공적이고 매우 사람들이 아직도 칭송하는 일이라고 하면
인류가 잃었던 많은 일 가운데에서 이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따지면 어두운 면은 거의 이렇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게 생사를 초월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어두운 면이 아주 짙으면 짙을수록 밝은 면 아닐까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이었고요. 두 번째가 두 번째 끝인데. 10번째까지. 아니야, 두 번째 끝이야. 두 번째. 좀 길었어. 미안해. 미안해. 편하게 하세요. 내가 좀 길었다는 걸 내가 알고서 끊은 거야. 아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편하게. 시간 많고 드리니까요. 내가 정말 좋아한 부분은 이 영화가 SF는 아닐지언정 내가 알고 있던 그 팬시한 세토노호 로켓, 이 큰 로켓이 얼마나 컸는지도 모르는 옛날 장난감 만졌던. 거기에 막 달 탐사선하고 이렇게 조립돼가지고 도킹하고 막 이렇게 안테나 펼쳐지고 얼마나 멋있어. 정말 이게 달을 갔다 온 우주선이야. 근데 딱 뒤집어 보면 그 안은 정말 덕지덕지. 흔히 얘기하잖아요. 달 탐사선의 외벽은 알루미늄 호일 정도밖에 안 되는 외벽이 있었대. 처음에. 아니 그 실제로. 아 실제로. 응. 그 정도. 외벽이 알루미늄 호일만큼이야. 왜냐면 무게를 줄여야 되니까. 실제로 그런 걸 가지고 어거지로 달을 간 거야. 김밥 싸는 그 정도 두께로. 그죠. 그게 외벽이라니까. 그 말을 잘못해가지고 뭐 볼펜 같은 거 잘못 찔리면 훅 하고 날아갔을 때. 그러니까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하여튼. 형 그 정도. 형이 얘기했잖아요. 아니, 외벽이 그렇게 얇은 부분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중에 점점 더해지면서 이제 이 우주 개발의 이야기는 뭐냐면 인간이 어떻게 해왔는지, 얼마나 많은 희생을 거듭하면서 해왔는지. 난 너무 이 영화가 재밌었던 거는 다들 여러분은 드라마에 취했겠지만 나는 VR에 너무 취해가지고 정말 저렇겠다. X15 타고 나가면 저렇게 됐다. 아폴로 타고 제미니 타고 올라가면 저렇게 돌면 진짜 어떡해. 그러니까 메스꺼웠다니까요. 거기 저 달 탐사선 달 착륙하는데 야 땅이 안 나와. 계속 분화구야.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를 던져줌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교환이 참 많은. 그러니까 이 영화는 굉장히 말하자면 위대한 이야기 안에 얽힌 가장 어두운 이야기들만 다 모아둔 듯한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물론 어두운 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참 좋았고요. 제 점수는요 4.8점 드릴게요. 4점. 왜 이렇게 자세해졌어? 점수들이. 4.8점 드릴게요. 네, 저는 뭐 영화 좋았고 그 드라마에 초점이 맞춰 있어서 좋았는데 이 제작진 데미안 체덜이랑 이 라이언 고슬링 이게 어둡고 약간 좀 그랬던 거가 꼭 이 닐 암스트롱 얘기를 꼭 이 제작진이 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그냥 이 영화 누가 만든지 모르고 봤으면은 뭐 되게 특이하고 괜찮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이 젊고 야심만만한 친구들이 약간 이제 구색을 넓히다가 약간 가랑이가 찢어졌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까 내가 얘기한 그 기대를 반하는 점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뭐 옛날 뭐 예술가나 아니면은 뭐 무슨 뭐 운동가나 아니면은 역사적인 어떤 위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했으면 더 잘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달에 처음 내린 우주인에 대한 얘기를 하기에는 좀 아쉬운 점이 난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네, 나는 뭐 하여튼 그래서 약간 몸에 좀 안 어울리는 옷을 입은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별 3.8점 하겠습니다. 나도 소수점으로 내려가서 그거는 이제 내가 이제 영화에 약간 딴지를 거는 느낌에서 하는 얘기였고요. 전체적으로는 뭐 나쁘지 않았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총점이? 총점 4.2, 4.1, 4.5, 4.8, 3.8 총 21.4점 해서 오늘 5명이잖아요. 그랬더니 4.3점 나왔습니다. 커피값 아껴서 꼭꼭꼭 꼭 보셔야. 별 4개 될 수 있으면 꼭 보시네요. 네. 별 4개 반 받았습니다. 퍼스트맨. 그 흥행은 어떻게 좀 예상이 돼요? 지금 약간 밀리는 것 같은데 네, 그런 다른 것 같아요. 작품들이 이게 좀 이제 입소문을 좀 탔는데 사람들이 이제 막 우와 이거 재밌을 것 같아라고 하다가 야 근데 이거 조금 이거 좀 기대랑 좀 다르고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약간 다른 작품들에 밀리는. 어제 나랑 같이 봤던 친구도 친구들이 재미없다고 그랬다고. 네. 이거 꼭 봐야 되냐고 그러더라고. 진욱이가 중간에 나가는 사람을 봤다니까. 그렇죠. 그 정도면 좀 심각한 수준 아닐까요? 뭐 현재 누적 관객은 한 60만 정도.
국내에서 그런 그렇게 그 박스 오피스 봤더니 지금 약간 똔똔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개봉한 지 한 달 안 됐는데 뭐 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좀 흥미거리는 좀 떨어지긴 하고 그렇긴 해서 아무튼 4.3점 우리는 적극 추천하는 영화가 됐습니다. 네, 꼭 보시고요. 다음 주도 극장 가다를 아마도 할 것 같아요. 그 지금 뭐 보헤미안 랩소디 아니면은 스타 이즈 본 둘 중에 하나. 보헤미안 가시죠, 형? 보헤미안 랩소디 다음 주에 개봉하나요? 네, 다음 주에 개봉하는 걸로 되어 있죠. 퀸 노래 엄청 듣겠네. 솔직히 좀 기대하고 있어요. 음악 듣는 것만으로도 좋을 것 같아. 근데 그 스크린 그 트레일러 봤더니 다 좀 비슷하게 했더만 그 역할들이 퀸 멤버들이랑 좀 비슷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냥 그렇고요. 표정에서 왜요, 형 이미 챔피언이잖아요. 왜 그러세요? SF도 SF 끝나서 또 이제 언제 SF 하냐고. 사실 SF는 아니었지만. 네, 그래도 로켓이 나오는. 로켓 나오면 저 어릴 적의 그 기분을 충분히 만끽하면서, 뭐 정말 그랬구나, 뭐 저렇게 떨었겠구나 로켓이. 근데 확실히 이번 저기 퍼스트맨도 해다 보니까 김 PD 형이 약간 진짜 우리랑 좀 다르네요 시각이. 형이 제일 최고점을 줬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약간 드라마적인 부분 위주로 좀 얘기를 하고 형은 확실히 좀 어떤 기술적인 얘기라던가.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전선이 있다고. 우리 사이에 전선이 있어요.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좀 만나서 같이 볼까? 같이 형 다들 이렇게 바빠. 이거 보헤미안 랩소디를 가면 좀 재밌는 광경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락 밴드들이 와서 고개 막 흔들면서 이렇게 부는 분들도 계시고. 요즘 애들이 퀸 몰라. 비틀즈도 모르는데 퀸 어떻게 알아? 음악을 들어야죠. 음악은 아까 그 루나 랩소디? 제니퍼님이 좋아했다는 이 레스 백스터라는 옛날 아주 이게 음악이 40년대 음악입니다. 이 음악이 40년대면 언제야? 일제 시대 때 나온 음악이고요. 루나 랩소디 우리가 보헤미안 랩소디처럼 랩소디는 이제 광시곡이라고 하죠. 광시곡. 하여튼 달 광시곡. 루나 랩소디 이거 되게 올드한. 근데 여기서 닐 암스트롱이 이거 딸이랑 이렇게 그 생각을 하면서 추억에 어리는 그런 음악으로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모티브입니다. 네. 루나 랩소디 들으면서 끝에 저기 하나 더 붙여주시면 안 돼요? 뭐? 아까 김필 형이 얘기했던 리 암스트롱의 그거 아니야. 그거 재밌었는데 나는 그거 말고 나는 저기 뭐야 그 아마겟돈 나오는 거. jet plane. 헤드폰 떨어지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거기